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걸쳐서 최근에 벌어지는 금과 달러의 화폐 전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두 번째, 달러의 공격,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금 투자국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독수를 준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11년 9월부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하여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단기국채를 팔아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 방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시 배경을 장기금리를 내려 투자를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경제학 상식을 위배한 아주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장단기 금리 차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위험도 있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실시 이후 금값은 1900달러대에서 1600달러대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작한 후 금의 선물거래 증거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자 금값은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가 폭락했습니다. 금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에는 날벼락이었습니다. 보통 헤지펀드들은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금에 투자하는데 이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이 그에 큰 손해를 본 이유였습니다. 그 뒤 헤지펀드 업계에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금과 옥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같은 외환보유고 대국들은 미국 국채보다는 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2012년 6월부터 2670억 달러 규모로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금 수요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실물 금에 대한 인도 요청이 늘어나 거래소 보유금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줄어드는 금 재고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국 정부는 또다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뉴욕 상품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금 100톤짜리 매도 주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금 가격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세계 금 생산량의 11%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에는 더 큰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이틀 동안 이러한 거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관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낸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금과 은의 선물거래 시 증거금을 18%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4월 12일 1521달러에서 4월 15일 1361달러로 10% 이상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1980년 1월 22일 17% 폭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금값이 꿈틀거릴 때마다 대량 투매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는 반면 금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때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섰던 금값이 많이 떨어져 한동안 1100에서 1350달러대의 밴드 안에 갇혀 가격이 오르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 비중을 늘리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 투자자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먹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습니다. 미국이 금값을 이렇게 눌러놓은 덕분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싼 가격으로 금 매집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의 공식적인 외환보유고 내금 보유량은 1948톤으로 전체 외환보유고의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정확한 금 보유량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3,510톤으로 당시 인민은행이 2009년 4월에 밝힌 금 보유량 1,054톤보다 2배 이상이나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세계의 금을 쓸어 담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공급을 변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급준비금의 변동을 통해서이죠.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거나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 전체의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화폐의 양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국채를 매각합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구입 대금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법률이나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언제든지 통화량을 소폭 혹은 대폭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